결국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최근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나이쯤이면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 나이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나이에는 커리어도 이만큼 쌓아놨었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제 나이랑 그 나이에 있어야 할 것들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에너지랑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친구들이나 동창들 소식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이 나이에 이만큼 잃었는데 나는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의욕이 뚝 떨어지고 그날 해야 할 일들, 할 에너지까지 다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진짜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 책 시작의 기술이랑 그리고 렛댐 이론이라는 책인데요. 진짜 문제는 제 나이도 아니었고요. 아직 제가 못 이룬 것들도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기대, 바로 기대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걸 다 갖췄으면 오히려 안심하고 더 편해져야 하는데 왜 기대만큼 못 갖추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의욕도 에너지도 사라질까요? 결국 그건 제가 지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을 밀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조건을 손에 넣고 나면 그게 나중에는 새로운 불행의 조건이 돼버려요. 결혼이 목표였던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런 조건이 있는 행복들은 결국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이런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 나이면 아이도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또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요. 또 집을 사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이번에는 이 정도 평수는 됐어야 하는데 대출은 이만큼 갚아놨어야 하는데 하면서 또 불행해집니다. 목표가 채워져도 기대는 계속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니까 이 게임에는 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상적인 나라는 건 원래 도달할 수 없는 나예요. 만약 정말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이상적인 내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상적인 나와 현재 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요.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뚝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꺼지는 겁니다.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할 때 그 뇌의 영역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조건만 맞으면 이걸 얻으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제가 한 10번 정도는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쓴 게리 비숍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일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숨은 기대가 당신을 일탈시킨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힘없이 삶에 순순히 행복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오히려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노력하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 한다. 같은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결정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키가 크게 태어날지
아니면 얼굴이 어떻게 생길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이런 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라도 세상이 원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랑 시대적 배경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마치 노력만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포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불확실한 건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기대까지 우리 안에 심어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확실함을 쫓으면서 출구 없는 미로 속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확실함을 줬다가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걸 내팽개치기 때문인데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삶이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걸 다 가지게 됐다고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다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고 그 순간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절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조차 바꾸기 힘든데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우리의 행동, 감정, 생각 이 세 가지 다 완벽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로운 모든 것들을 절대 안 할 거고요. 우리가 하면 좋은 습관들만 실천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1시간 뒤에 코끼리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절제는 할 수 있어도 어떤 감정을 느낄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일부러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은 그때그때 몸 상태, 그때의 상황,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 기대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결과는요. 안 겪어도 됐을 스트레스랑 감정 소모, 그리고 낭비된 시간과 에너지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직접 해보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SNS 사용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SNS 좀 줄여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하루에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시간에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SNS가 정말 안 좋은 게 SNS는 계속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먹는 밥보다 비싼 음식을 먹은 사진, 그리고 평소에 안 가던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게 현실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은 그걸 진짜 그 사람의 일상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느끼지 않아도 될 좌절감과 그리고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엔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올라올 때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잠깐 주저앉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도 한판의 인생이다 라고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인생에 정해진 길 같은 건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책하거나 밖에 나갈 때 딱 1분만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멋진 자연 풍경을 보고 있을 때는 내일 무엇을 할지, 과거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늘 보고 와, 예쁘다 이런 감탄을 하죠. 이 습관을 계속 만들어두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고요. 그냥 존재하는 상태로 편안해져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이랑 내가 예상했던 결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상에서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좌절감이 든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내 마음 밑바닥에 나도 몰랐던 기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대를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저도 아직 이 연습을 매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완벽하게 기대를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또는 남들 기분이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할수록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진 패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시다면 오늘 얘기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숨은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 숨어있던 기대가 뭐였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얘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대 내려놓기를 실제 식습관과 그리고 건강 관리에 어떻게 연결지을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에보어였습니다.